2020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개최. 총상금 2,350만 원, 수익률 1위 500만 원, 거래대금 1위 200만 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주민 시청자 여러분. 유럽 주식에도 미치다 김PD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버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버버리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이 바바리맨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 변태를 상징하는 이 바바리맨이 입고 있는 게 이 바바리 트렌치코트죠. 이 트렌치코트가 버버리의 시그니처 상품인데 심지어 웹사이트에 가면 트렌치코트라고 해서 별도의 섹션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버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브랜드 가치평가에 의하면 이 럭셔리 업계 중에서 버버리가 52억 달러로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역사는 이 1856년 토마스 버버리에 의해서 설립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토마스 버버리는 원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가였고요. 1879년에 게버딘이라고 하는 이 통기성 그리고 방수 기능이 매우 우수한 원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2년에 이 게버딘 원단으로 이 타이로켄 자켓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타이로켄 자켓이 바로 트렌치코트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치코트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치코트는 군복으로서 납품이 되었고요. 이 1920년 버버리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체크 모노그램이 트렌치코트 안감용으로 발명이 됩니다. 다음은 1940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영국군에게 영국군 군복을 납품을 하게 되고요. 1955년 드디어 이 게버딘 옷감이 왕실 인증마크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 올림픽 여성 국가대표팀이죠. 이 영국 올림픽 여성 국가대표팀 우류를 후원하고 담당을 하게 되면서 아주 버버리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고 이 영국 수출 코트의 20%를 담당할 정도로 버버리의 명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드디어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워런티를 수여받게 됩니다. 이 로열 워런티라고 하는 것은 그 브랜드에 영국 왕실 마크를 달아서 이 브랜드의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런던 주식시장에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버버리의 매출을 보시면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17년에 CEO가 교체가 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으면서 매출이 조금 급감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시면요. 먼저 채널별로는 리테일이 8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제품군을 봤을 때는 액세서리가 38%, 그리고 여성복 31%, 그리고 남성복 26%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역시나 41%로 가장 많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판매율이 이루어졌고요. 이 버버리가 중국인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36%에 육박하는 그 정도로서 중국인을 VIP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중국인 해외 관광객들에게서 매출이 매우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매우 떨어진 상태이고, 하지만 2002년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버버리에 대한 월가 평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2020년 2월 19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먼저 제목은 Another Century Old Business with a Moat and Growth Opportun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성에서 성 외곽에 이 동물이나 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연못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업계 용어로, 기업 용어로 표현을 했을 시에는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버버리는 1850년대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영국 왕실의 로열티까지 부여받은 이런 역사가 깊고 제품군에 있어서 매우 품질이 우수한 그런 모트를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캐시 리턴 온 어셋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르메스가 검은색 띠, 그리고 블루가 버버리 띠, 그리고 그린이 LVMHD인데요. 이 캐시 리턴 온 어셋은 기업 자산을 투자해서 현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확인 가능한 수치인데, 이 에르메스가 15.8, 그리고 버버리가 11, 그리고 LVMH가 6.8로서 상당히 우수하게 캐시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버버리가 매우 마일드하게, 매우 소프트하게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현재 버버리의 온라인 판매율이 굉장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해서 버버리가 10%, LVMH 7%, 리치몬트 2%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버버리가 한때 사실 1990년도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타락을 해버렸는데요. 이 차브라고 하는 문화의 선두 브랜드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차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양아치죠. 가짜 금이나 유명 브랜드 짝퉁 등을 이렇게 매는 그런 영국 노동자 계층의 일탈 청소년을 지칭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버버리가 차브 문화의 대표하게 되는 브랜드가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이 버버리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빈티지 샵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그리고 주로 어른들이 많이 입는 그런 브랜드였고요. 그리고 저런 버버리의 체크 무늬가 굉장히 낯설지 않은, 굉장히 싸구려, 예를 들어서 동대문 쇼핑백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버버리가 라이센스 사업을 해서 버버리의 저런 로고가 아니죠. 저런 문양들에 굉장히 손쉽게 라이센스를 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버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버버리가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버리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지금의 버버리를 있게 만들었는데요. 먼저 크리스토퍼 베일리, 그리고 마르코 코베티, 그리고 리카르도 티시가 있습니다. 지금의 버버리를 있게 만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이 크리스토퍼 베일리라고 하는 총괄 디렉터이자 CEO까지 되었던 천재 디자이너인데요. 이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구찌나 셀린네에서 일했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디자이너였다가 다 죽어가는 버버리에 투입이 되면서
지금의 버버리를 있게 만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마르코 코베티라고 하는 이 럭셔리 업계의 굉장히 스타 CEO죠. 네. 지방시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에서 굉장히 엄청난 매출을 올렸던 그런 스타 CEO이고요. 2018년도에 이 마르코 코베티가 지방시에서 일했을 때 굉장히 눈여겨봤고 같이 일해서 지방시를 같이 이렇게 성장을 시킨 리카르도 티시라고 하는 디자이너를 버버리로 영입을 해옵니다. 네, 그럼 먼저 크리스토퍼 베일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리스토퍼 베일리는 디자이너로서 당연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올드한 그런 트렌치 코트를 생기를 불어넣고 젊은이들도 입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보시면 SNS로 패션쇼를 동시 생중계하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고요. 보통의 브랜드들이 남성복이나 여성복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무대를 진행을 하는데 이 크리스토퍼 베일리는 남성복과 여성복을 통합해서 하나의 컬렉션을 진행을 한 최초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현장 직구라고 하죠. See now, buy now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버버리 컬렉션을 보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우리가 이 쇼에 대한 제품을 보면 그 제품을 6개월 후에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컬렉션이 나오면서 컬렉션이 6개월 전에 나온 거를 짝퉁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빚어지게 되어서 이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베일리는 또한 이 버버리를 디지털화 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그런 CEO이자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런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굉장히 버버리에서 17년간 근무를 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2018년도에 돌연 사퇴를 하는데요. 사퇴를 함과 동시에 리카르도 티시, 이 지방시에서 엄청난 디자인을 보여준 이 리카르도 티시가 드디어 버버리에 합류를 하게 되고 가장 먼저 감행을 한 게 바로 로고와 이 체크 모노그램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리카르도 티시가 만든 이 주황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쓰여 있는 이 문양을 보시면 이게 바로 T, 스펠링 T 그리고 스펠링 B가 합쳐진 그런 문양인데요. 이 TB의 의미는 토마스 버버리, 최초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리카르도 티시가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한 것이 아까 말했던 로고를 바꾸고 그리고 모노그램을 바꾸는 건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와 더불어서 리카르도 티시는 2018년도에 FW 쇼를 계기로 데뷔를 했는데 이때 2018년도 FW 쇼 중에 가장 많이 시청자가 본 그런 런웨이가 되었고요. 그만큼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 리카르도 티시는 이 버버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헤리티지와 그리고 현재 가장 핫한 그런 스트릿 패션을 대비한 복합적인 디자인을 연출을 하면서 다방면에 잠재적 고객들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다 사로잡는 그런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 CEO인 마르코 고베티는 이런 버버리 되게
굉장히 포지션이 어색했던 그런 버버리의 포지션을 굉장히 럭셔리 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이 럭셔리 패션이란 거는 하이 프라이스, 그러니까 매우 가격이 높고 패션 포워드, 매우 패션 지향적인, 헤리티지보다는 패션 지향적인 그런 포지션으로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사실 1900년대 라이센스 아우터웨어 비즈니스라고 해서 버버리가 그렇게 럭셔리 패션은 아니었어요. 근데 2001년에 이 베일리가 들어오면서 럭셔리 브랜드로 변모를 했고, 2017년도에 드디어 마르코 거베티가 우리는 완벽하게 럭셔리 패션으로서의 브랜드로서 지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럭셔리 브랜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마르코 고베티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었냐면요. 두 가지 길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런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다지는 그런 기간을 다지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겠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그 공표한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표인데요. 보시면 4 revenue drivers와 2 enablers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네 가지 매출 성장 동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성장 동력 첫 번째 제품인데요. 이 마르코 고베티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성장 동력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과 지금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색다른 매력을 조합해서 잘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트렌치 코트를 보시면 기존의 것과 그리고 좀 더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 있겠고, 또한 지금 흑인 모델 2명이 입고 있는 저런 기존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볼 수 있는데, 저게 비비안 웨스트우드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와 합작을 한 그런 제품인데요. 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차브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넣어서, 저기 지금 모델이 쓰고 있는 그 베레모 보이시죠? 저 베레모가 2시간 만에 완판이 되는 기염을 토했고요. 또한 이 제품군에서도 가죽 제품군에 대해서 완전히 몰두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가죽 전문 회사를 인수를 해서 100여 명이 넘는 그런 가죽 전문가들이 오직 버버리 제품만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팅감을 현대에 맞게 굉장히 또 개선을 하고, 가격 구조도 다시 한번 재형성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출 성장 동력 두 번째, 디스트리뷰션인데요. 현재 버버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테일 매장과 그리고 홀세일 매장을 리뉴얼을 진행을 하고 개선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이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버버리를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행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니스라고 하는 미국 럭셔리 백화점에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인데요. 버버리가 이런 홀세일 매장들과 뭐라고 하죠? 대화를 잘 나눠서 이렇게 버버리의 제품을 단독으로 멋지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성장 동력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있어서 이런 마르코 고베티 그리고 리카르도 티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리카르도 티시가 바꾼 저 새로운 모노그램을 초대형 곰인형으로 만들어서 패션위크 기간이 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제품의 브랜드의 로고를 그리고 저런 모노그램을 각인을 시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각국에 있는 저런 플래그십 스토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오른쪽 중간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그 플래그십 스토어의 전체를 새로운 로고로 아예 도배를 해버려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SNS에 본인들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택했고요.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리카르도 TC가 들어오게 되면서 매월 17일에 위챗과 인스타그램만으로만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한정 판매를 진행하는 상품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단 하루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진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행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성장 동력 네 번째, 디지털인데요. 버버리는 이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먼저 버버리 앱을 통해서 1대1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이게 바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 버버리 매장 직원과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것처럼 버버리 앱을 통해서 1대1 서비스 상담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버버리 앱을 통해서 향후 출시될 그런 제품들을 미리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VIP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업계 최초로 인스타그램과 위챗으로 이런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위챗페이, 애플페이도 가능하게끔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페치라고 하는 온라인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웹사이트인데요. 이곳에 버버리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버버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군을 150국가에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치를 통해서 버버리 제품을 검색을 했을 시에는 360도, 그러니까 3D로 버버리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런 버버리의 매출 성장 동력 4가지를 봤는데, 이 버버리 4가지 매출 성장 동력을 가능하게끔 하는 두 가지 원동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Operational Excellence라고 하는데요. 운영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르코 고베티가 이 인적 자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는 그런 CEO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이 마르코 고베티가 버버리 비즈니스 서비스라고 하는 BBS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버버리 BBS는 이 Shared Service Center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Shared Service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업의 여러 사업 조직에 각각 존재하는 그런 경영 지원 부분과 비전략적 활동의 일부를 통합해서 별도의 핵심 비즈니스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태스크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경영 프로세스를 최대한 간소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이 멀천다이징이죠. 이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이 상품화 계획을 단순히 상품화 계획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상품화 계획도 재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포함을 시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제품 할당량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최대한 간소하게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 2019년도 연차 보고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구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버버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구매 프로세스, 결제라든지 그리고 뭐 원자재 구매라든지 관리 그리고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소화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민첩한 서플라이 체인 개발인데요. 버버리 내부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팀과 그리고 버버리 외부 협력사들 간의 새로운 근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상품 출고 프로세스 속도를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 확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즌별로 대표되는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서플라이어들이 있는데 출고 전 품질 확인 매뉴얼을 제공을 해서 이 품질을 굉장히 정확한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 채널을 강화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채널들을 잠재적 고객이나 고객들이 왔을 때 손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Inspired People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르코 고베티는 사람의 인적 자원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CEO인데 기업 문화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 Inspire People 아젠다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는데요. 이 아젠다를 통해서 직원들의 몰입 지수가 기존의 74%에서 87%로 급증을 하면서 버버리 내부적으로 임직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마르코 코베티가 이 전략에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건데 이 디자인, 제품, 디지털 팀, 이 세 팀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했는데 이 세 팀의 리더들 위주로 9개월간 이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고요. 이 9개월간 실시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면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다면 평가로 이루어진 피드백을 통해서 각 리더별 개별 코칭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면 평가라는 게 그냥 단순히 상부에서 이 리더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밑에 있는 하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서플라이어들도 이 리더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이 다른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소집을 해서 3일간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고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현재 이 집중 훈련을 다 받았다고 하고요. 올해까지 모두 마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연차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얼 글로벌 아이콘 어워드라고 해서 이 버버리가 추구하는 임직원상 직원의 그런 모습인데요. 고객을 우선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항상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고 팀워크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상식인데요. 이 시상식을 통해서 굉장히 임직원들을 항상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을 굉장히 좋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싶어서 이 최상위권 패션스쿨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패션스쿨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버버리가 1년의 학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턴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익스턴이라는 거는 1년간 버버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패션스쿨의 학점을 대체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여성 비율이 58.5%로 여성이 버버리에서 근무했을 시에 이사회까지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굉장히 확률이 높고 여성들이 근무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의 ESG 또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CSR 허브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능력을 평가가 가능한데요. 이 캐링 그리고 리치먼트 다음으로 버버리가 100점 만점에 93점을 받아서 이 럭셔리 브랜드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가 내릴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버버리 재단을 설립을 해서 자선활동과 보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 윤리무역 이니셔티브를 가입을 해서 이게 바로 럭셔리 브랜드에서 최초인데요. 임직원들이나 이런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그런 임금이라든지 그런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2017년 버버리 소재 미래 연구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이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패션 스쿨과 함께 합작을 해서 이런 환경에 굉장히 좋은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구찌와 마찬가지로 모피 사용을 전면 중지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트레버 프로젝트 같은 성소수자들을 그렇게 후원을 하는 그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순환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도 참여를 해서 원단이나 제품을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버리는 현재 다우존스 서스테너빌리티 인덱스와 UN 클라이밋 체인지의 멤버이기도 합니다.